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두 번째. 지난 이야기. 의학 박사, 법학 박사, 왕립 학술 회원. 보통 사람은 하나도 갖기 어려운 직함을 무려 3개나 가지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헨리 지킬 박사와 그의 유언장을 담당한 어터슨 변호사. 유언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친구이자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헨리 지킬의 전 재산을 넘겨줄 뿐 아니라 실종되거나 아무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연히 어터슨 변호사는 엠필드 씨를 통해 유언장에 나오는 하이드가 악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고, 친구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킬 박사는 어터슨에게 유언장에 적힌 내용대로 처리해주기를 간청했고, 어터슨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10월의 런던 밤하늘은 청명했다. 서서히 안개가 끼고 있는 밤 11시 무렵이었다. 한 여인이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발의 중년 신사가 밤거리를 걷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키 작은 남자가 걸어왔다. 중년 신사가 키 작은 남자에게 길을 묻는 듯 정중하게 말을 걸자 키 작은 남자는 매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화를 냈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 모습은 도무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마치 침팬지 같은 유인원이 사람에게 달려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중년 신사에게 달려들어 지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신사가 쓰러진 후에도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그 여인은 기절을 했다.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3시간이 지난 새벽 2시였다. 살인자는 그 자리를 떠난 지 오래되었고, 신사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단서를 하나 발견했다. 무자비하게 신사를 때려서 두 동강 난 지팡이 한쪽이 길바닥에 놓여있던 것이다. 신사의 몸에는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어터슨의 이름을 쓴 봉투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어터슨 씨에게 봉투를 전달했다. 어터슨은 봉투와 함께 살인사건의 내용을 듣자 경찰서로 가서 시체를 직접 봐야겠다고 집을 나섰다. 시체를 보자마자 어터슨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분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분은 하원 의원인 댄버스 커루경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터슨 변호사님께 범인을 잡기 위한 도움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힘 닿는 만큼 돕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도와야지요. 이 지팡이 반쪽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 따르면 범인은 하이드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하이드요? 하이드라고요? 그 사람 키는 어땠답니까? 유독 작고 유난히 사악하게 생긴 얼굴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그럼 제 마차에 타시죠. 제가 하이드라는 사람의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뉴커먼 경찰을 태운 어터슨의 마차는 하이드의 집에 도착했다. 바로 댄버스 커루 의원을 죽인 피의자이자 모범 시민 헨리 지킬로부터 25만 파운드를 받을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이드의 집 늙은 가정부는 변호사와 경관이 들이닥치자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얼굴에 위선적인 가식을 감출 수는 없었다. 노파는 하이드 씨가 어젯밤 굉장히 늦게 들어왔다가 1시간 만에 다시 나가서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평소에도 하이드 씨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습관이 매우 불규칙해서 어젯밤에 본 것도 거의 2달 만이라고 했다. 노파에게 체포 영상을 보여준 후 뉴커먼 경관과 어터슨 변호사는 하이드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 크지 않지만 텅 빈 하이드의 방에는 고급 와인들과 가구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 급히 집을 빠져나간 흔적이 방 곳곳에 있었다. 널브러진 옷들과 무언가를 찾느라 열고 닫지 않은 서랍, 옷장의 문들이 그것이다.
난로 옆에는 서류들을 급히 태운 흔적들이 보였고 거기엔 수표도 있었다. 구석에서 두 동강난 지팡이를 발견했고 이것으로 범인이 더욱 확실해진 셈이었다. 가정부가 물었다. 그런데 혹시 하이드 씨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둘러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관은 어터슨에게 속삭였다. 이제 체포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동강난 지팡이도 있고 수표도 있으니까 범인은 반드시 수표를 사용하려고 은행으로 갈 겁니다. 돈은 이 친구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곧 현상수배를 내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요. 저 노파도 하이드를 자세히 보지 못했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소. 현상수배를 내린다고 해도 그의 사진도 없고 목격자마다 그의 얼굴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잖소. 그저 키가 작고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말 외에는 말이오. 하이드는 누구이며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말 그가 지킬 박사의 모든 돈을 가지는 것인가? 지킬 박사의 재산을 하이드가 상속받는다는 생각에 어터슨은 곧바로 지킬 박사에게 찾아갔다. 집사 풀이 그를 맞았다. 풀은 어터슨을 집 안쪽의 실험실로 안내했다. 지킬은 의사였지만 해부학보다는 화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곳을 창문도 없는 우중충한 화학 실험실로 만든 것이다. 탁자 위에는 화학약품과 실험기구들이 널려 있었고 벽면에는 약품을 담는 나무 상자들이 있었다. 난로불이 타오르는 실험실 안쪽에 지킬 박사는 병 들고 쇠약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지킬 박사는 친구 어터슨을 보고도 일어나 인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어터슨이 다급히 입을 열었다. 지킬, 자네 소식 들었나? 워낙 유명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나? 거루 의원은 자네처럼 내 의뢰인이기도 하네. 그래서 난 큰 충격을 받았더네. 자네 설마 하이드를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니겠지? 어터슨, 하나님께 맹세하네. 난 하이드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그 인간과는 완전히 끝났어. 그리고 그 인간은 더 이상 내 도움을 바라지 않네. 내 말을 믿어도 좋네. 이제 두 번 다시 하이드의 소식은 들리지 않을 걸세. 오히려 범인에 대해 더 걱정하는 것 같군. 그렇게 하이드에게 확신을 하고 있다니 말일세. 부디 자네가 한 말이 맞기를 바라네. 재판이 시작되면 자네 이름이 거론될 수도 있으니 말이야. 하이드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하네. 걱정 말게. 자네가 내 변호사 아닌가. 그래서 말인데 이 편지를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자네에게 맡겨야 할지 조언을 구하네. 어디 그 편지를 보여주게. 지킬 박사가 건네준 편지에는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서명이 있었다. 글자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동안 지킬 박사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은신처를 찾아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에드워드 하이드. 이보게 지킬, 이 편지의 봉투는 어디 있나? 태워버렸네. 하이드의 편지라 이미 태웠지. 그렇지만 우표나 소위는 찍혀있지 않았다네. 직접 배달한 거니까. 그럼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생각해보겠네. 그런데 지킬, 자네 유언장에 자네가 실종된다고 해도 유산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조항을 넣으라고 한 건 하이드였나? 지킬은 아무 말도 않고 난로불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그럴 줄 알았네. 그놈은 자네를 죽이려고 한 거야. 아무튼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뎠네. 이번 일로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네, 어터슨. 정말 필요 이상의 경험을 했어. 그렇게 지킬과 헤어지고 집을 나서려던 어터슨은
집사 풀에게 말을 건넸다. 이보게 풀, 오늘 지킬에게 편지 하나가 직접 배달됐다고 들었는데 자네가 받았나? 그렇다면 그 편지를 전한 사람을 기억하는가? 예? 편지 말인가요? 글쎄요. 제가 직접 편지를 받은 것은 없는데요, 어터슨 변호사님. 그래? 알았네. 지킬의 집을 나서는 순간 어터슨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 편지는 누가 지킬에게 전해주었을까? 하이드가 직접 지킬의 방으로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그 편지는 지킬의 실험실에서 작성된 것인가? 하이드의 사건과 관련해서라면 지킬에게 받은 이 편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 어터슨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사무장 게스트 씨였다. 그는 어터슨과 오래된 관계였고 법률과 관련해서 필적을 감정하는 것은 영국 최고의 권위자였다. 회복의 게스트 사무장, 덴버스커르 의원의 살인과 관련된 단서를 가지고 왔네. 이 편지가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걸세. 지킬은 이 편지를 하이드에게서 받았다고 하는데 자네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네. 글쎄요,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 에드워드 하이드란 사람은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편지도 참고해보게. 이 편지는 뭔가요? 얼마 전 지킬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초대장이네. 비교해보겠나?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잘 봤습니다. 어터슨 변호사님, 이 편지는 같은 사람이 썼어요. 두 필체는 같습니다. 하이드는 일부러 왼쪽으로 기울여서 썼다는 것 외에는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두 편지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게스트의 사무실을 나선 어터슨 변호사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세상에, 지킬이 살인자 하이드를 위해 이 편지를 위조한 것인가? 지킬은 도대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걸까? 오싹한 생각이 어터슨을 덮쳤다. 시간이 흐르고 살인자 하이드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로부터 사라졌다. 하이드가 출연했다는 제보도 유언비어도 없었다. 그렇게 하이드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의지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하이드가 사라졌다. 지킬은 예전의 삶을 회복했다. 소외된 삶을 청산하고 옛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신앙생활이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대학 시절 단짝이었던 지킬, 레니언, 그리고 어터슨,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저녁 시간을 함께 즐겼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지킬은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터슨에게도 지킬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킬이 갑작스럽게 세상과 단절을 한 지 일주일이 되어가자 어터슨은 레니언을 찾아갔다. 일주일 만에 만난 레니언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으며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이보게 레니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일주일 전에 지킬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이러지는 않았잖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네. 난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걸세. 지킬도 몸이 안 좋은가 봐. 통 문을 열어주지 않네. 자네는 혹시 만났나? 그만! 지킬 이야기라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 지킬과 나는 완전히 끝장났네. 난 지킬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죽은 사람 이야기는 말아주게. 도대체 왜 그러나? 우리 셋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아닌가? 어쩔 수 없네. 지킬에 관해서라면 직접 물어보게. 지킬은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조만간 죽으면 자네가 이 일에 대해 판단을 내주게. 그러니 나는 그 저주받은 인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 이런 일이 있은 후 레니언 박사는 세상을 떠났고 어터슨에게 레니언의 편지 한 통이 전해졌다.
어터스는 침울한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편지를 꺼냈다. 레니언이 죽은 후에만 이 편지를 보라는 부탁이었다. 봉투에는 만일 레니언이 죽지 않고 어터슨이 그보다 먼저 죽을 경우 반드시 이 편지를 폐기하라고 적혀 있었다. 어터슨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다. 그 봉투에는 헨리 지킬 박사가 죽거나 실종될 때까지 절대 개봉하지 말라고 써 있었다. 어터슨의 눈에 띈 단어는 실종이었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하이드와 관련된 지킬의 유언에 나오기 때문이다. 봉투를 뜯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친구에 대한 도리로 어찌할 수 없었다. 지킬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집사 풀도 지킬의 소식을 몰랐다. 중요한 일은 방문 앞에 메모를 남기거나 식사조차 문 앞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터슨이 막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집사 풀이 어터슨을 급히 찾아왔다. 세상에, 자네 풀 아닌가? 도대체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어터슨 변호사님, 일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자, 침착하게. 여기 와인이 있으니 앉아서 천천히 다시 설명해보게. 변호사님, 지킬 박사님이 실험실에서 나오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풀, 다시 말해보게. 뭐가 두렵다는 건가? 그동안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나? 지킬 박사님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이라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저희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3월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풀은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다. 도대체 지킬 박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레니언 박사는 무엇을 알았기에 이상한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까? 풀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공포에 질린 것일까? 지킬은 레니언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킬 박사의 집으로 향하는 어터슨의 발걸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